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저기 나가성 교수님께서 이제 간단하게 해주셨는데요. 예,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쪽 전공을 했고요. 이제 미디어 분야, 그다음에 이제 그 정보통신 쪽에서 쭉 일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요거 정리하다가 이제 예전에 든 생각이 이제 미국에 미시간 주립대학에 한 2년 정도 이제 공부하러 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미시간 주립대학이 우리나라 경기대학교랑 그 저기 결연을 맺었더라고요. 결연을 맺어서 그 당시에 저 있을 때도 한 학기에 그 많은 학생들이 미시간 주립대학 와서 한 학기씩 공부하고 가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때 그거를 총괄하셨던 지도 교수님도 저랑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기 미시간 주립대학을 보니까 또 경기대가 생각나고 경기대에서 또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좋은 기회를 이제 기록을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기회 되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이용을 하고 지금도 이제 그 자매결연 관계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고 있으면은 계속 이제 같이 참여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많이 놀랐어요. 많이 놀래갖고서 지금 이제 너무 죄송하고 특히 나가상 성우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패닉 상태인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개발을 하시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부터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면서 이제 전체를 이해하는 그런 그 2시간이 되고자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해서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지만서도 요거를 좀 가볍게 터치를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기본이고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텐츠 산업이 있고 플랫폼 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산업이 있고 디바이스 산업이 있고 이렇게 과거에 이제 ICT 우리가 산업이라 그러면은 각 영역들이 별개의 사업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별개의 회사들이 있었고 또 이 사업자들 간에 굉장한 또 경쟁이 있었던 그런 사업 구조였었어요. 이런 구조였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서 급격히 변화를 하고 있고 이 와중에 학생들도 그렇고 또 기업들도 그렇고 많은 어떤 기회, 어떤 새로운 사업 기회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베이스가 되는 것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텐츠 산업하고 플랫폼 사업, 그다음에 네트워크 사업, 디바이스 사업들이 각기 제각각으로 이제 경쟁을 했던 이러한 사업 영역이었는데 이 사업 영역들이 수평적으로 혹은 수직적으로 통합이 되고 전혀 새로운 어떤 사업 영역이 발전해 나가는 이러한 이제 구조가 형성돼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굉장히 잘 하신 분이 과거 이제 박근혜 정권 때 미래의 경제 수석이었던 조신 박사님인데 이분이 지금 연세대 교수로 계시면서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융합이 되고 수평적, 수직적으로 펼쳐져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있구나. 그리고 이게 과거에는 굉장히 이제 커다란 문제였는데 지금은 융합이 되면서 점차 경계들이 사라져 나가고 새로운 사업 영역이 발전해 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표가 아마 이제 어떤 베이스라 그러죠. 베이스 어떤 기본 이런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지금 4차 산업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리고 ICT 혁명의 시대 이런 모든 시대에 있어서 그냥 중요하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이해를 하고 이제 장표를 이제 머릿속에 넣으시면 참 좋은 이제 그런 장표인데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라는 말을 많이 이제 듣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라는 것이 너무나 이제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스마트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뭐 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이 뭔지 잘 이제 이해도 못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스마트라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뭐 모양이 예쁘다거나 굉장히 이렇게 그 패셔너블하다거나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베이스에 있어서는 이 스마트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그 우리 그 ICT 그 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이 스마트라는 것이 이제 결론만 얘기를 하면 무엇이냐 하면은 두 개가 떨어진 선, 통신하고 컴퓨팅이 이제 과거에는 역시 그 별개로 개발을 해왔었는데 이것이 통신하고 컴퓨팅 자체가 결합을 했다는 거예요. 결합을 해서 아까 이제 장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평적으로 혹은 또 수직적으로 팽창을 하는 거죠. 팽창을 해서 이게 스마트화 한다는 것은 통신만 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스탠드얼론으로 돼서 컴퓨팅만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화가 돼서 가치 사슬이 변화해서 통신을 통해서 네트워크와 이제 결합이 되는 것, 그리고 컴퓨팅을 할 수 있는 두뇌를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스마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스마트화라 그러면은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현재의 관점에서는 5G 그리고 인공지능 AI 이 두 가지가 결합을 해서 이 두 가지가 융합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이제 나오게 되고 여기서도 새로운 산업이 형성이 되고 이것을 스마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앞서 이제 김 박사님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수평적으로도 확대가 되고 수직적으로 확대가 돼서 새로운 산업 영역이 이제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거를 스마트화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뒤에서 이제 나가상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서비스, ICT 서비스 쪽으로 좀 사례 중심으로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신규 서비스에 있어서는 스마트라는 말이 많이 이제 붙어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 스마트 카, 스마트 파밍,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스마트라는 말이 막 붙는데 그거는 그냥 어떤 홍보적인 그런 용어이기도 하지만 베이스에 깔려 있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통신의 요소와 그리고 컴퓨팅의 이 요소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정확한 이해고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신규 사업 몇 명을 이제 나가시거나 스타트업 쪽을 해보시거나 이렇게 할 때 스마트화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진행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맨 마지막에서도 예를 들었었는데 전에 이제 한 15년, 20년 전 그때 얘기해요. 그때 경대 학생들도 많이 이제 갔었다는 미시간 주립대학에 그 당시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때 스타트업이었어요. 넷플릭스라는 스타트업이 있어갖고서 이 회사가 이제 다 아시는 거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갔을 때는 정말 작은 구멍가게 같은 회사였는데 뭐를 했었냐면은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뭐 비디오 투고나 이제 블록버스터 이런데 비디오 가게에 가서 그 당시에는 이제 비디오나 DVD를 빌려보고 반납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이제 신경을 많이 쓰이는 게 반납을 늦게 하는 거예요. 반납을 이제 늦게 하다 보면 벌금을 주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고 하는데 넷플릭스라는 이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회사가 나와가지고 한 게 뭐냐면은 DVD를 이제 회원에 가입해서 우편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우편으로 한 DVD 3개를 보내줘요. 3개를 보내주면은 그걸 자기가 보고 일주일은 2주일은 마음껏 보고 나서 그리고 이거를 다시 요청하면은 이게 다시 이제 자기 회사랑 그야말로 정말 아날로그적인 그런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회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장표에서 제가 마지막에 여기 써있는 것처럼 금년에 한국 콘텐츠에 5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넷플릭스 회사가. 그러니까 아주 밸류 체인 상에서 보셨을 때 거의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비디오 떠다가
우편으로 보내주는 이런 아주 그 단순한 업에서 지금은 거의 뭐 아카데미 시장도 하고 여러 국가들의 그 컨텐츠 산업을 좌지우지하고 플랫폼 쪽은 말도 못하고 이런 이제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이 됐다는 거죠. 이게 스마트화하는 이 사람들이 그 컨텐츠를 그 AI를 이용해서 서버에 집어넣고 이거를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가정에 배달을 하고 전 세계에 디바이스를 경계를 넘어서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제가 그 당시에 봤던 그 아주 작은 그 스타트업이 이렇게 큰 기업을 성장하는 이런 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앞으로 그 미래의 스타트업의 그 CEO를 꿈꾸는 여러분들이나 또 그런 쪽에서 탁월하게 기술을 보유하면서 하실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사례들도 많이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겠다는 그 마음에서 이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도 이제 나 교수님하고 이제 같이 말씀을 하면서 현재 우리가 하는 사사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자고 해서 간단하게 장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저희 학생들, 교수생들 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제 보통 2015년 이후부터 좀 찍어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1차 산업혁명이 18세기 후반,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이 19세기에서 20세기 초, 그다음에 3차 산업혁명이 20세기 초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특징적인 거를 보면 2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18세기 후반, 이때는 화석연료, 석탄, 전기기관을 이용한 기가화였죠. 기가혁명이었고 2차 산업혁명의 시기에는 어떤 전기에너지 기반으로 해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이었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이었는데 4차 산업혁명은 제가 앞에서 한 지루한 듯한 장표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AI, 이게 인공지능, 그다음에 5G, 최첨단 ICT가 가장 키워드예요. 어떤 다른 서비스들이 조금씩 말을 바꿔도 이렇게 최첨단 ICT가 주도하는 이러한 혁명의 시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물과 공간이 초연결되고 초지능화가 돼서 산업구조와 사회 시스템이 혁신되는 이런 건데 1차 때, 2차 때, 3차 때 각 시기마다 이 흐름을 정확히 붙잡고 이 흐름을 제대로 탄 이런 개인이나 기업들은 많은 성공과 부와 국가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학술적으로 많은 이제 석학들이 이렇게 시기 구분을 해보면 4차 산업혁명의 시기이다. 그러면 하도 이제 그냥 만들어서 스타트나 이 내면을 보면 이런 거다. AI하고 5G, 최첨단 ICT가 주도하는 이런 혁명의 시기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혁신들이 일어난다라는 이런 식인데, 이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대해서 이제 거의 이제 오늘 이제 특강 끝까지 이제 사례가 됐든 이론이 됐든 쭉 설명을 해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과거의 시기와는 다르게 이것도 이제 석학 차원에서 정리를 한 건데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들의 정리한 부분들을 이제 모았다고 보시면 돼요. 속도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1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규모로 따지면은 300배, 그리고 영향력으로 따지면은 3000배 정도로 이렇게 과거의 혁명을 능가하는 이러한 대변혁의 시대가 현재 학생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5G와 AI가 핵심이 되면서 빨라지는 산업혁명 주기. 1차 산업혁명은 한 100년, 2차 산업혁명은 한 70년, 3차 산업혁명은 한 40년, 4차 산업혁명은 이거보다 더 이제 짧게 시간은 짧아지는데 시간도 짧아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근데 규모는 훨씬 더 커지고 이 범위와 영향력이 증가하는 정도는 더욱더 이제 커진다는 이러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있어서는 과거 시대의 패러다임 어떤 무슨 어느 무슨 전공 분야를 해야만 된다거나 어느 분야의 대학을 꼭 나와야만 된다거나
이게 중요시 안 맞는 시대가 정말 온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3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이 있고 지금의 패러다임이 있는데 지금의 패러다임에서는 혁신적인 마인드와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자기 거를 찾아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이 흐름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오히려 더 어떤 위기의 측면도 있지만 여기에 있어서는 또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많은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라보셔야 될 거예요. 예. 어떤 뭐 과거처럼 무슨 특정 뭐 시험을 하나 잘 봐갖고서 그 시험으로 뭐 평생 잘 산다 이런 패러다임이 바뀔 거예요. 예.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산업혁명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기는 1차, 2차, 3차와 비교해 보면 시기적으로는 21세기요. 생산 기술은 과거의 뭐 방적기과 다르게 디지털 매니팩처링은 AI하고 빅데이터, 그죠? 그다음에 에너지 동력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이제 운송 수단은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물리 인프라는 스마트 도로, 그리고 정보통신은 5G, IoT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왜 그렇게 전쟁을 해도 드론 이야기를 하고 왜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얘기하고 스마트 도로 이야기를 하고 5G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그것들이 이제 어떤 생산 기술이거든요. 생산 기술이고 가장 이제 베이직이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제가 통신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5G에서 더 많은 부분을 알고 있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하고 여기서 분명히 어떤 기회를 포착을 하시고 포착한 기회를 가지고서 뭐 통신 쪽에 관심이 있다면 저 같은 사람한테 더 이제 물어보고 정보를 좀 찾아달라고 그러고 해서 우리 집요하게 자기 거를 추구해 나가는 분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학생이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네. 장애인분들도 하는데요. 뭐. 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하고 ICT가 중요하다는 이런 정책 차원에서 얘기는 글로벌로 이제 고령화가 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성장 동력은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인구 비율로 봤을 때 한국은 일본에 이어서 거의 뭐 세계 뭐 2위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고령화의 흐름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오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같이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이 말할 수 없이 빨리 진보를 하잖아요. 저도 여기다 수록 못했지만 챗 GPT 사용해보고 놀랐거든요. 이렇게 이제 기술이 진보를 하게 되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스스로가 이제 공부를 하고 팔로우업을 하지 못하면 그거는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결과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 봐도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제 전문직이 많이 있고, 그리고 학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이제 점차 이제 밀려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정규 교육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이제 기술 진보를 따라가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역할을 찾아 나가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 4차 산업의 시대에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쪽을 어느 정도 좀 서머리를 좀 하게 되면은 현재 우리 사회, 전 세계적으로 닥치고 있는 당면 과제는 장기적인 어떤 더성장, 그다음에 이제 어떤 양극화 이런 것들 현재로서는 이제 양극화 심화 이런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제 기술에 이제 사회 변혁을 하려면 기술에 관심을 둔다. 그래서 5G를 중심으로 하는 통신 기술, 그다음에 여러분들 쪽에서 경제대 쪽에서 많이 하는 AI나 빅데이터나 전산 이쪽에 인공지능 이 기술들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일자리 문제랄지 약간 말씀드린 고령화랄지 이런 거를 포용을 해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니까 생산성도 끌어나가고 신산업도 이렇게 창출해 나가는 이런 발전 방향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크게 변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5G 기술 그리고 ICT 기술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 새로운 산업, 신산업을 창출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 자체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성장과 포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 학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 바람 속에서 분명히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어느 분야든지. 그래서 그 기회를 잡고 본인이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하는 그런 어떤 그 밑거름이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냥 언론 보도나 이런 상에서 좀 피상적으로 만약에 그냥 4차 산업혁명이 좀 들었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더 조금 이런 부분은 좀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이런 이야기구나 기술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교수님하고 같이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통신사업자에 추구하는 5G 같은 경우 전 경제와 사회를 변형을 시켜서 2035년 정도를 보게 되면은 1경 4천조 전 세계적으로 신규 일자리는 2,200만 개 정도. 베이징시 인구보다 많다고 물론 이제 청사진이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창출해내는 이러한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요거는 선점하는 사람이 이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선점을 한다는 것은 미리 공부하고 미리 연구하고 미리 프로젝트 열심히 하고 그런 데서 이제 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5G나 AI 같은 혁신 기술을 발전시켜서 그래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이런 ICT 역할을 확대를 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OECD나 IMF도 세계적인 문제를 이제 5G나 AI 기술을 통해서 실업이나 고령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도 정부와 지원을 하고 또 ICT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미래 혁신 기술이나 혁신 기술 보고 초기부터 포용을 목표로 해서 신규 서비스 개발을 하고 그래서 AI나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한 자율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어떤 기본 방향은 정부가 바뀌어도 어떤 다른 어떤 정치 세력이나 이런 어느 집단들이 오고 학계에서 패널이 바뀌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한 정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머리 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핵심 인프라에서 네트워크하고 컴퓨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하고 컴퓨터가 합쳐진 거를 우리가 뭐라 한다고 그랬습니까? 보통 오프라인 강의 같은 거 제가 요거 맞추신 분들한테 이렇게 막 무선 키보드도 선물 드리고 막 그러는데 온라인이라서 할 수 없는 게 좀 아쉬운데요. 네트워킹 파워하고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굳이 가장 티피컬한 서비스를 뽑는다면은 5G. 5G 서비스하고 AI, 인공지능. 두 서비스 합쳐지면은 이게 뭐라는 데가 있어요. 스마트라는 거예요, 스마트. 스마트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멋지다는 건 당연히 멋지지만 기능이나 핵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네트워크하고 컴퓨터가 합쳐지는 거구나. 그리고 조금 더 핵심 기술을 보면은 네트워크 쪽에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뭐 IoT라는 부분이 데이터를 끌어오고 클라우드라는 부분이 데이터를 또 스토리지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빅데이터가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하고 또 데이터 가드 역할을 하는 서큐리티가 있고 어찌되었건 이런 ICT 핵심 기술이 있고 핵심 인프라가 5G하고 AI하고 합쳐져서 스마트하다는 그런 이제 새로운 어떤 영역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ICT 융합이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오냐. 예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 의료 산업을 한번 본다면은 의료 쪽에 있어서는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의료에 있어서는. 왜? 기존에 이제 의료 삼성병원이 됐든 아산병원이 됐든지 간에 대형 병원 좋다는 게 뭐예요? 장비가죠, 장비가. 여기가 이제 컴퓨팅하는 기술이 좋고, 그리고 그 내에 이제 정보통신 인프라도 좋고, 이렇게 해서 DB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서 유전체 분석하고 데이터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뛰어난 어떤 거의 세계 수준의 의료기관이 됐죠. 이게 스마트 헬스케어가 되어버린 거죠. 미디어 분야도 VR이든지 AR이든지 홀로그램이라든지 혹시라도 오늘 시간 되면 제가 10분, 15분이라도 설명을 나중에 드릴 건데 미디어에 있어서도
스마트 미디어라 해서 VR이랄지 AR, 홀로그램에서 전혀 새로운 분야의 그 미디어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파트는 뭐가 있게 에너지도 스마트 에너지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KT에서 하는 건데 에너지 그리드라는 이제 그런 그 설비를 통해서 중앙에서 에너지를 이제 이코노미컬하게 경제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공장은 뭐가 있을까 하면 스마트 팩토리가 있어요. 공장도. 그럼 공장도 GE 같은 경우 보면은 IoT 기반으로 해서 항공기 엔진 관리를 하고 스마트 팩토리는 지금 그 굉장히 이제 스마트 분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분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공장을 이렇게 그 정보통신 기술이 들어가서 로봇도 들어가고 최고의 저기 혁신을 이루고 생산성을 낸다는데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가 되는 거죠. 커머스도 뭐 스마트 커머스예요. O2O 이런 것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 보면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나오면서 스마트 커머스가 되는 교통도 무인전도 스마트카 해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커넥티드 카, 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런 것도 또 스마트 도로 그리고 언론 쪽에 있어서는 이제 그 퀘이크 보시라 해서 지진 같은 거 발생하면은 그 챗GPT에 비하면 뭐 굉장히 더 초보적인 단계지만 어찌됐건 스스로 이제 기사를 작성하고 써내는 이런 게 됐고 금융에 있어서는 핀테크라 그래요. 그래서 스마트 파이낸싱이죠.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맨 처음 장표, 첫 장표, 둘째 장표, 셋째 장표, 그리고 지금 이제 요 마무리 장표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계속 했던 얘기들이 뭐냐. 정리를 하게 되면은 5G라는 네트워크, 그죠? 5G라는 초고속 네트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는 AI가 있어요. 이 두 개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그 산업, 다양한 사업 영역이 있고 산업 영역이 있는데 이 산업 영역에 스마트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정말 이제 그 새로운 산업 영역이 발전되는 거죠. KT에서 이렇게 그 홍보적인 측면에서 좀 하는 건데 발달 장애인들 사실 어려우시잖아요. 어려우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스마트 파밍을 해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 대부분의 그 농업 기술이 어려우니까 그거는 기계나 이제 정보통신기기에서 하고 수확한다거나 간단하게 이제 청소한다거나 이런 걸 하는데 굉장히 그분들 보람 있게 그 일을 해요. 그러한 어떤 그 스마트 파밍 같은 경우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을 하고 그런 어떤 그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하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그 지금 요번 학기에 요번 학기에 저희 그 캡스톤 쪽그 이쪽 그 세미나나 이쪽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도 하고 아이디에이션하고 막 하실 텐데 요거를 하실 때 있어서 지금까지 다 아시는 이야기겠죠.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한 번 더 베이스 깔리는 게 네트워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이제 그 발전의 그 여지가 더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을 수 있을까? 그리고 AI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더 뭐가 있을까? 두 개가 합쳐져서 스마트화 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제 기존의 서비스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더 스마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 프레임을 가지고서 그죠? 좀 더 이렇게 그 고민을 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레임워크로서의 어떤 그런 게 그런 데 있어서 뭐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없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그 제가 뭔가 그 KT 연구소에서 오랜 기간 이제 그 연구하고 이제 그 디스커션하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든 그려냈던 프레임워크예요. 프레임워크이고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그 산업 구도를 이해를 하시면 비교적 이제 아무 없는 것보다는 더 이제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다소 길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55분이 되어서요. 바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학생들은 그 들으면서 질문사항 있으면 그 채팅창에다가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김영수 교수님 부탁합니다. 예, 여러분 잘 들으십니까? 잘 들리세요? 교수님 안 들립니까, 선생님? 나가선 교수님? 잘 들린다고 지금 아, 채팅창에 말이 확,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채팅창에 예. 다 잘 된다고 올라왔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예. 미리 부탁합니다. 예, 예, 예. 저 아까 그냥 저는 말씀드렸지만 좀 조그맣게 다른 이제 저 정보통신 이렇게 뭐 디지털 포렌식 뭐 이런 데가 재미가 있어서 조그맣게 이 나이에 또 대학원도 다니는 데가 있는데 줌으로 이렇게 소리 안 듣는 거 처음이라서 너무 놀랐어요. 방심을 하고 장비만 좀 좋은 걸 오히려 좀 좋은 걸로 해놓고 했는데 뭐 안 되는 말은 너무 죄송하고요. 예, 이제 이 앞부분 얘기를 1분 만에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하면요. 여러분들 요거예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왔고요. 이 시대에 있어서는 스마트한 서비스가 들어옵니다. 스마트라는 것은 멋지기도 하지만 통신과 AI의 융합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시간부터는 그 케이스들을 이렇게 잠깐 볼게요. 잠깐 보는데 요거를 이제 나가선 교수님께서도 강조하듯이 학생들에게 정말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고요. 네. 예. 잠깐 보는데 이게 다 뭐냐면 스마트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왼쪽에 2020년 빅체인지라는 이 서적이 있는데 저희 KT 경제개혁연구소라는 데서 만든 책인데 상당히 괜찮아요. 상당히 괜찮은데 더 이상 이제 이런 책을 안 만드는데 요거 만들 당시만 해도 뭐 거의 뭐 국내 최고 수준의 이제 책을 한 10년 동안 꾸준히 매년 발간을 하고 요 2020년 끝난 게 좀 아쉽지는 한데요. 요때 이제 뭐 얘기했던 게 5G, 스마트 시티, 스마트 카, 블록체인, 실감형 미디어, AI 어시스턴트, 스마트 농업, 양자양 기술, 디지털 트윈, 오프 정도 이렇게 스마트 어떤 ICT 서비스를 설명을 한 거에다가 한 6개 정도 더 했을 거예요. 한 20가지 정도 서비스 및 주요 트렌드를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책입니다. 그냥 지금은 이제 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중고시장에서 막 팔아요. 그냥. 중고시장에서 싸게 구매하셔서 새로운 거를 본다기보다도 2, 3년 전에 잡았던 그 프레임워크 이런 거 보실 때 참 좋아요. 이 정도로 잘 된 책이 없어요. 사실.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책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좋아서 이렇게 드리는 거고 중고책 그냥 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밑에 나왔던 여기 써놨던 것들을 충분히 다 나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업데이트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그러니까 교양으로도 좋죠. 예,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적은 게 이제 AI인데 챗GPT는 저도 잘 모르고 디벨로핑 되는 중이라서 그거는 이제 각자 서로 공부하자. 정말로 어마어마한 기술이다. 근데 이제 저는 그냥 클래식한 AI 가지고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100배는 더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AI라는 게 그죠? 인간처럼 사고하고 감지하고 행동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사람의 개입 없이 사람의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에이전트 서비스다라고 이제 정의는 내려주고요. 그래서 인간의 지는 지적 능력의 일부나 전체를 인공적으로 구현한 거다. 그래서 UN 미래보고서 2045라는 게 있는데 2045년이면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거 더 빨리 온 것 같아요. 인간의 눈으로 되는 감정 로봇이 더 빨리 오지 않았냐. AI가 정말 우리 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캡슐 쪽 서비스 하실 때 AI 관련해서 뭐든지 개발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사람 이제 초보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AI를 활용한 영어 회화 공부, AI AI를 활용한 어린이를 위한 영어 등등 얼마든지 어학 관련되는 것들, 뭐 미술 등등에서 굉장히 재미나는 작은 서비스들을 이제 그런 씨앗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돈 안 들이도 해볼 수 있고, 예. 그거 참 좋은 것 같고요. 저희 세대에 있어서는 이게 큰 충격이 있어요. 이세돌이가 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뭐 이제 더 이상
구글에서는 이제 그 바둑 안 한다랍니다. 이거는 뭐 천전천패. 인간이 이길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정말로 이제 놀라운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당시 구글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알파고 제로라는 게 있는데 3일 동안 독학을 했대요. 그 기본 공부한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알파고에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생성형 AI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독학으로 막 자기가 해서 실력을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공상과학 같은 일들이 막 있구나라고 해서 깜짝 놀랐던 이제 그런 거였었고요. 정말로 그 AI 시대에 있는 것이 좀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손정희 씨가 그때 그 김대중 시절에 와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초고속 인터넷이다. 대한민국은 초고속 인터넷을 쫙 깔아서 거기서 이제 사는 거다 했는데 그거대로 해서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또 물어본 거예요. 뭐 하면 되느냐? AI다. 첫째는 AI, 둘째는 AI, 셋째도 AI다. 그래서 AI 하는 건다는데 나름 그러시잖아요. 손정희 씨가. 그래서 이분이 초고속 인터넷을 이제 그 우리나라에 이렇게 방번을 했고 그것이 성공을 해서 저희가 정보화에 성공을 했듯이 AI에 있어서도 지금은 좀 밀려 있지만 우리가 AI만큼은 그 선진 대열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AI 자체가 한 3년, 2년 전 이야기인데 소설 공모전도 하고 소설도 쓰고 뭐 바하의 음악과 유사한 것도 제작을 하고 미술도 생산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사 쓰는 AI, 작곡하는 AI, 그림 AI 그래서 초보적으로 이렇게 막 나온다고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척 하겠지 뭐 이제 뭐 제대로 하겠어 이게 뭐 얼마나 하겠냐라고 이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소개하는 정도로 그냥 얘기를 하고 뭐 AI가 이런 걸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충격이었어요. 다 아시죠? 이거는 충격. 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충격을 안겨줬는데 콜로라도 이제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가 있는데 디지털 그 아트 부문 우승작이에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붓으로 그리고 막 컴퓨터 그래픽을 그린 게 아니라 AI 프로그램 이제 미드전이라고 있대요. 미드전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다가 텍스트를 넣는 거예요. 텍스트. 동그라미 그려라 무슨 뭐 이 세모 그려라 뭐 그려라 뭐라고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면 그게 그림을 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을 그려 갖고서 1등을 받은 거예요. 대작이잖아요. 이게 대작이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인데 미스터 알렌이라는 사람인데 미드 전이 가지고 만들었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프로그램인데 그걸로 텍스트를 하이퍼 리얼리스틱한 그래픽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도대체 앞으로 그 예술의 영역이란 무엇인가? 이게 이런 그 창작을 하는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 그 경기대 학생들이 딱 보면은 미드 전이를 이제 연구를 해야겠죠. 미드 전이를 연구를 하고 요거를 통해서 어린이를 위한 무슨 뭐 이제 그림을 한다든지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아니면은 뭐 말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걸 하면 좋거든요. 저도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대작을 이렇게 만들어낸다 그러면 도대체 앞으로 이제 창작의 영역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걱정할 정도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해서 미스터 아렌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좀 그 찾아봤더니만 이 사람은 그 게임 기획자예요. 게임 기획자. 화가도 아니고 게임 기획사하고 그 정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오늘 여러분들 소개시켜줄 직업인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이런 영역이 있다릅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 오페라 극자가 그림은 게임 기획자인 사람 제임스 앨런이라는 사람이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꾸는 생성형 AI 미드저니로 제작을 했는데 저는 금방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900번이 넘는 GCU가 80시간을 투자해서 그림을 그렸고 이거를 이제 전형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영역이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 앨런은 당연히 프롬프트 공유 안 한다. 내가 왜 이걸 이 귀중한 걸 공유를 하냐라고 얘기를 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군이 생겨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프롬프트 엔지니어이 뭐냐? AI 시스템으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생산하게 돕는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서 AI에 입력하는 텍스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텍스트 프롬프트를 만들고 이 개선하는 업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문장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니까 AI라서 우리가 온 대한민국이
그 어린애부터 이제 노인까지 다 하고 있는 코딩을 안 한다는 코딩. 코딩을 왜 하냐는 거야. 자연어로 하는데, 말로 하는데. 코딩이 무력화되는 거지. 기가 막힌 얘기가 되죠. 코딩이 무력화. 챗 GPT 때문에 이제 영어 교육이 무력화된다고 이제 막 뭐 얘기하지만 코딩 능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텍스트로 명령을 작성을 해서 AI 시스템에 보내면 AI가 작업을 하잖아요. 이게 이런 세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의 전 AI 책임자인 안드레 카파시는 앞으로 가장 인기 있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는 코딩이 아니라 영어다. 영어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를 잘하면, 영어를 잘해서 영어로 이제 이렇게 AI를 잘 활용을 할 줄 알면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지 뭐 코딩이 뭐 이렇게 하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이제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는 자신의 명령어의 프롬프트를 판매한대요. 판매하고 이 명령어 마켓에서 이것이 프롬프트가 거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이렇게 공주처럼 되고 이렇게 돼 있는 여인은 $2. $2를 주면 만들 수 있는 프롬프트가 있대요. 그거 사갖고서 하면은 딱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고도에 이런 거는 뭐 $100. 이런 식으로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추론을 하고 기계가 따를 수 있는 이러한 언어를 만드는 이 작업, 이 직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게임 기획자가 미술의 1등상을 받는 것처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코딩을 모르고도 AI를 통해서 뭔가를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것이죠. 무한하게. 그것은 미술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소설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만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AI 시스템이라는 블랙박스가 있고, 이 블랙박스에 프롬프트를 막 집어넣고 여기서 생산을 하게 되는 이 메커니즘. 이 메커니즘이 그 사업 모델로 보이지 않으세요? 있을 거죠, 이게.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수집을 하고, 요걸 가지고서 최적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판매를 하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훌륭한 모델인 것 같아요. 물론 전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멋있는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프롬프트는 얼마 시장 가격에다 매겨져 있다 하니 이미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이렇게 발전한 영역이고 이 사람의 어떤 그림 그리는 실력으로서 정말 대단한 그런 거를 이루었고 정말 재미있는 어떤 신규 ICT 서비스로서 또 새로운 직업으로서 당시 직업이 뭐냐 그러면 코딩 AI 하는 거 누가 다 하는 거고 이제 코딩도 이제 물론 잘 하시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잘하면 좋잖아요, 그죠? 코딩 안 하면서 그죠?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 몰라도 컴퓨터를 잘 써서 새로운 아웃풋 잘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픈 AI에서 이제 새로 이제 개발된 프로그램인데요.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해주는 솔루션인데요. 그래서 RE2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자연어로 입력하면 이미지를 변환시켜주는 건데 셀인데요. 사실적인 스타일로 이제 말을 타고 있는 우주 비행사. 이게 딱 이렇게 프롬프트 치면 이렇게 말을 타고 있는 우주 비행사 그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대단합니까? 미술 작품은. 이게 얼마나 이거 상업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어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서. 그리고 전산 쪽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금광이죠, 금광. 이런 게. 그리고 A 코지 어느 빛이라는 텍스트를 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오픈에 텍스트를 이미지로 이렇게 바꿔주는 엄청난 실력인데 이게 앞으로 이제 AI 쪽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서비스로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이것도 깜짝 놀랐는데 오픈 AI에서 아웃페인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이 프로그램은 원본 이미지 요거 작잖아요. 요하네스 베르메의 진주 목걸이라는 좀 요만한 건데 요거에다가 여기다 명령을 넣는 거예요. 확장. 20배로 확장을 해서 여기는 사과가 있고 여기는 무슨 뭐가 있고 뭐 이거 전체 이만한 그림인 것처럼 이렇게 인간의 상상력을 프롬프트 언어를 집어넣어서 이 프롬프트 언어가 이렇게 20배로 확장한 이런 멋진 이제 미술 작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설계랄지 무슨 뭐 작품이랄지 애니메이션이랄지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이제 새로운 영역이 생겨나게 될지 하는 이제 어떤 트리거로서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컴퓨터 엔지니어가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게 딱 봐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새로운 직업으로서. 코딩도 잘하시면서.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구글 이제 딥마인드인데 이것도 대단한 실력이죠. 우리가 왜 광개토대왕 비문 같은 거 아직도 잘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우리의 비문 스캔을 떠갖고서 이타카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넣어갖고서 돌리면은 보통 과거에는 아무리 역사학자 대가들이 인디아나 존스 같은 사람이 해도 한 25% 정도밖에 못했는데 72%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더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에서 깨진 글자, 비어있는 글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추론을 해서 AI가 만들어내는 거죠. 자료를 만들어내고 생성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내고 해서 고대의 문자 해석에도 기여를 하는 이것도 박물관이나 무슨 뭐 도슨트 뭐 이런 데 있어서 또 새로운 어떤 그 신사역 영역으로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그 미국에는 이제 그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긴 한데 뭐 미국 가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 거기서 이제 미시간 주립장이 좋고 아까 이제 제휴 관계가 아직 있다면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공부도 하고 연수도 좋고 공부도 해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배워서 실리콘밸리에 들어오고 한국에서 판교에서 들어가면서 계속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 나가고 하는 게 굉장히 젊은 분들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고 ICT 서비스가 핵심인 시대를 살고 있고 거기서 살아갈 거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AI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죠. 모든 지능을 연결하고 모든 사람의 역량을 강화해서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나가는 사람님 저처럼 AI에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곳에 AI를 제공하고 통신을 통한 기능을 연결해서 혁신적인 AI를 생산하는 옛날에는 사설에서 소프트웨어에서 플랫폼을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AI에서 플랫폼. 그래서 개인 및 기업의 강력한 힘을 비해서 생산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코딩, AI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실무 연습하면은 얼마나 많은 기회가 오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해외 기업들 그 사례 잠깐 최근 사례요. 최근 사례 살펴보면 2021년에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596억 7천만 달러. 근데 이후 연간 성장률은 39.4%에서 2028년 4,223억 7천만 달러가 될 거라고 글로벌 리서치 기관이 예측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 커지는 것이야 AI 뭐 이제 대단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ICT 기업들이 자사의 AI 기술을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시켜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들 기업에게 있어서 AI는 미래 생존을 결정짓는 필수 요소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업만이 살아남았을 때 대표적으로 구글은 AI로 모두를 이렇게 하는 구글 건설 이걸 이제 그 간판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AI가 쓰면서 불과 이제 저통신산업체 입장에서 좀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5G였는데 근데 AI 쪽으로 AI로 모두를 이렇게 하는 건설. 아마존도 AI 뭐 플라이휠 전략, 마이크로소프트도 AI 퍼스트 전략.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 세 개의 거인들이 AI 뒤에 들어가는 이야기들은 조금씩 이제 자기 기업의 어떤 그 성격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해주는데 어려울 수도 있으나 간단히 살펴보면 구글은 AI for everyone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었고요. 2018년에 방향을 잡은 거죠. 그리고 AI가 줄여섰대요. 그래서 사람 중심 AI, 책임감 있는 AI, AI의 사회적 임팩트 이 관련을 짓고 R&D 조직 10곳 가운데 7곳이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진행한답니다. 그래서 기초 연구 분야 교실은 구글 내부를 효율화하는 거, 기존 서비스를 혁신하는 거, 신제품 개발하는 거. 그래서 클라우드 전용 인공지능 칩을 개발하는 등 AI 서비스 강화무기로 당연히 개발하는 거고요. 아마존은 AI 플라이휠 해서 한 부서의 AI 성과와 다른 부서의 AI 성과를 연계해서 순환 구조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에코 단말 조리가 성공했죠.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 잘 팔렸고, 근데 아마존은 핵심이 커머스이기 때문에
물류센터, 로봇, 자율주행, 드론, 이게 이제 AI를 이제 넣는 데 관심이 많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2027년부터 모바일 퍼스트에서 AI 퍼스트로 방향을 전환해서 개방성과 실용성을 강조를 한답니다. AI 애플리케이션 구현과 운용을 이제 하고 있고요. 한축으로는 AI 플랫폼을 통해서 파트너와의 협업을 강조하고 플랫폼 상에서 개발자들이 손잡고 손쉽게 고도 AI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소스를 제공해서 AI 스쿨, AI 랩, AI 드문 등 교육 환경과 테스트베드 환경을 조합하면서 요 약간 좀 지루했지만 말씀드린 게 해외의 메이저 기업들은 모바일 퍼스트에서 모바일 쪽으로 하다가 여기 어느 정도 한계에 오니까 AI로 가고 있구나. AI에서 경쟁이 크게 붙었구나. 그래서 제가 요번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은 뭔지지만 챗 GPT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지금 AI 경쟁이 더 붙었구나. 요게 스마트 시대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어떤 함의를 주는 것인가.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자기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기 사업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자기 사업 열심히 하는데 큰 흐름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AI가 만드는 새로운 시장으로서 뭐 업무 환경, 자율주행, 제조업, 서큐리티, 스마트 교육, 스마트 홈에서 이 AI 하나만 가지고도 비슷한 영역인데요. AI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서비스 영역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AI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G도 AI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이제 그 통신 쪽에 이제 그 우리 나가선 교수님한테 보는 뭐 최고 전문가이신데 통신 쪽에서 이렇게 통신 분야를 설명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의외로 이제 조금 자세히 쪽은 뭐 제가 조금 더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이니까 이거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 쉽게 공부를 하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스마트폰이 세상을 변화시켰잖아요. 그랬듯이 5G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시키거든요. 진짜 AI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공사판인데 일본 홋카이도가 북쪽에 있잖아요. 홋카이도에서 이렇게 그 공사 현장에서 막 공사를 하는데 여기 사람 없어요. 사람 없고 원격으로 공사를 한다고. 원격 공사하는데 센터는 어디냐? 센터는 저 동경 밑에 이제 지바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사고 위험 방지도 좋고 이제 이동 시간 비용 절감하는 수인데 통신의 힘이에요. 통신의 힘. 통신의 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딱 루트를 잡아놓으면은 한치 오차도 없이 그 착착착 진행하는데 누가 하냐면은 NTT 도코모라고 우리 저 한국의 KT 같은 기업이에요. 이게 이제 건설사 같이 이제 쭉 이제 시범 사업하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5G 네트워크하고 AI를 통해서 제가 앞에 계속 얘기했죠. 스마트 건설이라고. 스마트 건설은 스마트하게 하기도 하지만 통신과 AI가 합쳐져 갖고서 뭔가 하는구나. 이게 스마트 건설이면서 그냥 이렇게 스쳐보 주셨을 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부터는 스마트 자가 붙으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제 하다가 모르고 쓰는 수도 있지만 예. 그래서 상용화를 목표 이제 기술 테스트 진행하고 있고요. 영상, 제어 신호 모두 다 5G 네트워크로 하고 수십 대의 카메라가 이 장비를 찍어서 이제 이 공사를 지시를 해요. 여기가 지바예요. 여기 지바하고 여기 홋카이도인데 거의 뭐 차로 15시간 걸리는 건데 여기 지바에 출퇴근해서 여기 공사를 하는데 이거는 모델이 확산되면 해외에도 가능하다는 거죠. 공사를 해외에서도. 이거는 이제 개척했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이런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거 도와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그럴 수 있는 서비스들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5G 자체가 역시 AI처럼 AI와 5G는 한 몸입니다, 거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서 2019년에 세계 최초로 사용을 했는데 22년 1월에 2,157만 해서 연말까지는 3천만 정도 이제 돌파할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휴대폰부터 지금 거까지 쭉 보면은 지금의 5G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옛날과는 다 아까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아주 바뀌는 아주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변화인데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과거에는 그냥 뭐 문자 보고 영상 보고 이런 거 같고, 당신 대단하다고 물론 마케팅 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모든 게 인터커넥팅 피플에서 인터커넥팅에서 모든 게 연결돼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애버리는 이러한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이고, 이게 5G 기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과거 4G에 비하면은 거의 뭐 한 100배 정도로 저희가 봐요. 퍼포먼스가. 속도는 한 2배 정도 보고요. 그리고 도로하고 비교하면 100차선 정도의 파워가 나지 않나. 제대로 구축이 됐을 때, 예. 아직 계속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초대형 차량이 등장해도 막힘없이 갈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 이제 이 줌 수업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이게 뭐 5G로 하면 안 그럴 텐데 한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긴 했었어요. 예. 그래서 2035년에 그 국내를 봤을 때 137조 그리고 일자리로 봤을 때 96만 개 이런 정도는 감으로 딱 보셔야 되고요. 생산 유발이 되고 고용 노출이 되는데 우리 이제 학생분들은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저는 컨텐츠 쪽이었는데 컨텐츠, 인프라, 네트워크, 디바이스, 부품인데 이것들이 다 발전을 하는데 본인의 이제 장점과 본인의 관심사 그리고 본인이 이제 키워나갈 수 있는 서비스 분야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이게 포지셔닝을 잡아주시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서 선배를 찾아가고 저 같은 사람 찾아도 좋고요. 해서 이렇게 점점 모델 구체화하고 만들어 나가는 모델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이 모델을 좀 아셔야 되고요. 5G 자체는 GPT라 그래요. 그래서 제너럴 퍼포즈 테크놀로지가 돼서 역사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소수의 기술이다. 그래서 15세기에는 유세수, 18세기에는 증기기관, 20세기 초엔 전기자동차, 20세기는 인터넷, 21세기는 5G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AI. 그래서 5G, AI 두 개는 반드시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사업화나 이런 쪽으로 취직을 하시더라도 그런 쪽에 열심으로 하는 그런 회사, 그런 스타트업 이런 데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ICT 기술과 5G 네트워크의 활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고속, 초지연, 초연결 특성이 이렇게 많은 채점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LTE가 한 번에 데이터를 많이 들어갖고 수많은 응용자가 사용하는 거라면 5G는 그냥 수도꼭지 출장 받으라고 이런 이제 비유까지 했었어요. 저희 초기에. 그리고 5G는 전산 부분에 AI 부분에 네트워크 인프라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확실하게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할 거라는 거죠. 이헬스나 미디어나 커넥티드카나 미디어나 융합 산업 자체에 베이스가 되는 문제 이런 거기 때문에 통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이 가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는 죠. 어떤 여러분들이 더 미래는 더 밝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G 쪽에서 뜨는 서비스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되는 서비스들이 AR, 증강현실, 헬스케어, 뭐 가상현실 이런 게 5G에 앞으로 더 이제 자율주행차, 실시간 게임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고 기존에 이제 뭐 동영상이나 뭐 개인용 클라우드나 감시 네트워크 이쪽이니까 서비스를 이제 앞으로 5G 네트워크가 더 구축이 되고 이제 강화되면은 이런 쪽 재난 정보, 실시간 게임,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증강현실, 헬스케어, 다자활성화, 오멘 클라우드 이런 쪽으로 좀 이제 관심을 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자율주행차 같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 같아요. 이게 다 컴퓨터예요, 그죠? 차 안에 다 컴퓨터로 돼 있어서 이 안에 AI가 들어있고 그래서 말로 해갖고서 이제 말로 내비가 되고 그 안에서 운행이 되고 정보가 아마 되는데 거기에 이제 모듈로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학생으로서도 충분히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은 좀 관심을 할 수 있는 분야 같아서요. 했습니다. 그래서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그리고 전용 보안 네트워크 이런 거를 통해서 보통 VR이나 AR이나 홀로그램이 과거에는 잘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기존 굉장히 잘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프 드라이빙 카 이게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호등 분야에
신호등에서만 이렇게 뭐 잘 되게 하는 것도 그것도 실력이고. 예. 그리고 어떤 도시국가 단위 어떤 만물 연결 서비스가 스마트 시티 이런 거고 보안 네트워크에서 5G 혼자만이 아니라 AI가 베이스로 같이 합쳐지면서 신규 서비스가 무궁무진하게 한다. 그리고 이 무궁무진한 서비스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5G 간단히 살펴보면은 초고속이죠. 그리고 초저지연이죠. 그래서 느린 반응이 아니라 빨리빨리 이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AI 비서, 그다음에 지능형 로봇, 스마트 시티, 관제 서비스 이런 것들을 5G하고 AI가 합쳐서 하게 되니 이쪽 부분에서 신규 서비스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원격 치료 같은 경우도 초고속이나 저지연성을 통해서 원격 의료를 하기 때문에 초고속 네트워크, 고해상도 화상으로 원격 의료가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G 기반 기술이 재주행에 필수적입니다. 차량하고 주변 시설물, 중앙 서버 간에 즉각적으로 데이터 연결이 되고 차량 주변 상황에 즉각 인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도 이 통신이 없으면은 뭐 상용화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LTE 같은 경우 보면은 100분의 1초 정도 주행 시간이 있으니까 시속 100km로 가다가 소면 한 30cm는 간다는 거예요. 30cm면 사고 날 수 있잖아요. 5G에서는 1cm, 3cm 내에서 잡는다는 거니까 이렇게 어떤 초저지연 시간, 주변 시설물하고 서버가 합쳐져서 데이터를 주고 주변 시설과 서버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게 자율주행차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그래서 사물 인터넷, 그리고 차세대 네트워크의 트래픽과 디바이스가 이제 증가하고 있죠. 또 클라우드 컴퓨팅의 의존성 빈대하고 그래서 음성 데이터 정보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 다양한 이제 융합 서비스가 발전하고 융합 서비스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쉽게도 또 이야기하지만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로 발전을 하죠. 그래서 AI 얘기입니다.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5G가 되어서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결합해서 새로운 혁신 수요를 창출하는 이러한 네트워크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전 분야가 속도, 저지연, 대량 연결, 보안 이렇게 하나의 어떤 5G 네트워크 구축하는 걸 통해서 이런 게 사회 전 분야가 연결되고 여기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G 자체가 AI 네트워크예요. 그죠? 지능형 네트워크라서 인공지능, IoT, 사물에 들어간 운동, 또 지능형 네트워크가 되어서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가능하고 생산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좌우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간단하게 몇 개 이제 보는 걸 저희 쪽에서 실제로 하고 있기도 하고요. 스마트 파밍 저희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마트 파밍을 해서 수익을 막 올리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대상으로 좀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장애인 여기는 이제 외국 애들 와서 이제 보는 건데 장애인들이 와서 이렇게 과일 같은 걸 키우는데 전부 다 AI 컴퓨터로 제어를 해요. 컴퓨터로 제어를 하고 원격 제어를 해서 장애인의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거 상용화를 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본격적인 스마트 파밍으로 이제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스마트 파밍도 여기서 개발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아요. 영역이 많고 그리고 이제 저희 쪽 KT 쪽이라 협업을 해서 어떤 젊은 분인데 백령도에서 스마트 파밍의 기술을 차용을 해서 귤 농사를 지어요. 귤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잘해요. 딸기를 짓는데 굉장히 잘 짓고 그래서 이게 본인들이 귀농을 한다거나 농촌에서 또 그냥 과거의 기법이 아니라 스마트 파밍 기법을 도입을 하면 스마트 파밍이라서 물 주고 하는 것도 기계가요. 기계가 하고 자동으로 하고 원격으로 다 이제 통제를 하고 KT에서 관제도 해주고 해서 스마트 파밍 괜찮다. 나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농업, 스마트 파밍도 청년 농업인이나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해볼 만한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기계적인 이런 것도 보면 미국에서 이제 어번던트 로보틱스사의 로봇인데 얘는 이제 수학이 힘들잖아요. 사과 따는 게. 근데 얘는 저도 동영상으로 봤는데 공중에 팔이 뜨더라고요. 팔이 떠서
이렇게 따요, 이렇게. 따갖고서 이렇게 통으로 넣으니까 그 낙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수확하는 데 있어서만 진공청소기처럼 쭉쭉쭉 뽑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종류의 기계들이 많이 개발을 해서 배치를 하고 그 전자적으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밍, 전통적인 농촌,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스마트 파밍이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스마트 카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이제 잘 아시는 건데 자율주행 기술이죠. 그래서 이동수단에서 편의성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진화하는 스마트 카죠. 그래서 보통 포드나 도요타나 닛산이나 현대나 이렇게 다 이제 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스마트카, 자율주행차를 가지고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좀 학생들 여러분들이 되게 저기 보장하는 부분은 이쪽에 콘솔 쪽에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을 해서 이 분야를 이렇게 개발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지금 이미 개발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카메라가 달려가고 카메라가 사고를 딱 봐가고서 이 사람이 지금 음주 상태가 아닌가, 음주 상태인지 아닌지 해서 그 운전을 하게 되면 경고를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여기 상용화라기보다는 재미 측면에서 달았는데 그런 것도 괜찮고 그 건강을 체크를 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인데 이거는 그 IoT를 활용해서 교통체증 그리고 에너지 문제 등 도시의 문제점을 이제 해결을 하는 이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정이랄지 어떤 시에 관련된 이거를 ICT를 활용해서 그렇죠? 도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한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제 핵심 사업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O4O라고 아까 이제 그 색다른 용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셨을 것 같은데 간단한 겁니다. O2O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 해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연결하는 온라인의 영향을 오프라인에다가 이렇게 중개하는 우버 같은 거, 에어비앤비 같은 거 이제 그런 건데 O4O는 뭐냐면 온라인 자산을 무기로 오프라인 시장을 혁신하는 거라네요. O4O.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하면 아마존 고라는 상점 많이 들어보셨죠? 점원과 계산대가 없는 외 무인 식료품점이야. 그래서 아마존 고는 이제 아마존 자체가 여기 보시면 no lines, no checkouts, no serious.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서 물건 그냥 가지고 나오면 그냥 끝나 계산이 다 되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아마존 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에 있어서의 모든 영향을 오프라인으로 펼쳐갖고서 거기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이거를 O4O라 그래서 온라인 포 오프라인이라고 한때 이제 주목받는 그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또 이야기가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의 개념으로서 온라인 포 오프라인으로서 아마존 고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이거는 고객 데이터나 ICT 고도의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매장으로서 이렇게 기술이 선보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이쪽도 버버리 이제 디지털 플래그십 스토어인데 여기도 이제 그 온라인 오프라인의 사례라 그러는데 그 아이패드를 가지고서 이렇게 딱 옷에다 대면은 그 가격이랄지 그리고 그 모델이 옷 입은 모습을 막 보이고 해서 이 온라인에 영향해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마케팅을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사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여기가 나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twin이라는 게 있는데요. 디지털 쌍둥이죠. 이건 뭐냐면 현실 세계의 사물을 디지털로 이제 복제를 하는 거예요. 디지털 트윈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이나 시스템을 디지털로 똑같이 뜨는 거예요. 떠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업의 이제 디지털 버전을 해서 싱가포르 이제 도시 전체 모습을 이제 이렇게 서버에 만들어 놓고 그걸로 이제 시뮬레이션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마세라티나 아디다스 같은 경우도 목업을 만들어서 디지털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런던이나 뉴욕이나 동경 같은 각 도시에 특화되어 있는 거기에 맞춤형 그런 신발을 이게 제작을 한다 그럽니다.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전반적으로 우리 이건 전체적인 차원에서 사회 문제를 볼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고령화의 문제, 헬스 사업이죠. 그다음에 이제 양극화, 그다음에 이제 교육 등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 ICT 서비스가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5G의 초고속, 그다음에 초저지연, 초연결 특성이 의료나 안전 관련 공공 서비스 제공에 굉장히 적합한 거죠. 그죠? 원격 진료할 때 고해상도 진료 화상 전송을 위해서 대용량 파일 전송이 가능한 초고속 네트워크가 5G고요. 그래서 이제 AI나 VR 실감 서비스를 의료나 교육 분야에서 사회적 격차 해소에 활용을 하고 이제 고령층이나 병원이 없는 지역, 또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같은 사회 문제 해결의 키로서 ICT 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격 응급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네트워크, 그다음에 저지연성, 그다음에 이제 고속 데이터 전송 기술 같은 것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5G 네트워크가 적합하죠. 그다음에 보안 쪽인데요. 지능형 영상 보안도 마찬가지. ICT 기술을 이용해서 5G를 활용해서 카메라나 센서 등에서 얻은 정보로 공공장소에 보안하는 시스템을 이제 강화하는 거죠. 감시 카메라의 고화질 영상으로 수상한 물체, 사람 특정해서 보안센터나 경비원한테 통보로 가고, 그리고 반마리 보호 각종 정보를 떠내서 최적의 무선망을 선택하는 이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해외 일본 총무성과 NTT 도코모 종합경비회사에서 5G 시험을 이제 하고 있다고요. 실시간의 피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개인의 위치에 따라서 해당 장소의 위험을 사전에 예측해서 실시간 대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으로 재해나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개인 상황에 따라서 경고 및 대피 유도를 실시해서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이제 초고속 전송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간 다중화 기술을 이용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다수 이용자에게 동시에 피드백하기 위한 기술인데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예측이나 조기 발견 기술입니다. 그래서 소방관 위치 정보 관리 같은 경우 미국의 이그나이트 앱이 있는데 3D 정보를 통해서 구조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화재 발생 시 건물 정보 실시간 수속을 안전을 이루려고 3D 기반 고유용 데이터 전송에 5G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재난구조 로봇인데 보면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도 진짜 개가 들어가서 다치고 막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일본 쪽에서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데 재난 지역에 작업자 진입이 불가능한데 지진 나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대신 로봇이 들어가서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 이런 겁니다. 재난 지역의 대형 영상을 조종실에서 이제 전송을 하고 로봇 조종자는 이제 정면 조정을 위해서 초저지전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실 내 저지를 무선 기술 로봇 전송에서 도코모의 5G하고 VR을 활용해서 원격 로봇을 5G 로봇을 시연을 하고 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또 재난 이런 지역에 있어서 신규 서비스로서 이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5G 했던 거 이제 서머리하는 서머리하는 작별로서 이제 썸업하면은 요약 좀 요약 문제를 좀 보세요. 예. 5G하고 그죠? AI라는 ICT 기술이죠. 이게 우리나라 혹은 세계 전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촉진하고 있어요. 그죠? 5G는 제조, 의료 등 산업군별로 다양한 네트워크의 요구사항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충족시킬 수 있어서 전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촉진하는데 이 용어만 보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ICT 기술을 산업과 사회 전반에 적용해서 산업 구조를 디지털화해서 혁신을 추구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유틸리티, 공공안전, 하이테크 제조, 헬스케어, 인터넷,
금융 서비스, 인터넷, 두번 들어간 인터넷 되고 해서 실시간 교통정보 활용, 자동차, 비용 절감과 시설 보완, 유틸리티 산업, 최소 비용을 안정을 보장하는 공공안전, 생산성 향상을 주는 하이테크 제조, 삶의 질 향상을 하는 헬스케어, 고객 충성도 확보를 위한 인터넷 산업, 금융거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몰입적 경험을 제공하는 미디어 게임. 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ICT 기술이 적용이 되어서 산업 구조가 디지털화되고 혁신이 되고 경쟁력이 강화되고 하는 것을 전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좀 더 할까요? 아니면은 우리 학생들이 좀 아쉬워하지 않을까요? 조금 더 서비스를 심심하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40분이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한 5분만 더 이렇게 뒤에 있는 거를 쭉쭉쭉쭉 그럴까요? 예, 훑어주시면 예. 어떨까 싶은데요. 예, 예, 예. 제가 감이 없어하고 예, 예, 5분 정도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이제 AI하고 이제 5G 보셨고요. 그리고 뒤에 서비스들을 이제 소개하는 차원에서 보시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니까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뭐랄까 좀 이렇게 좀 재미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런 소개했구나 이렇게 편하게 보세요.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푸시해서 힘들어하실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카드 가벼운 마음으로 이게 스마트 카드 정말 오늘 100번을 말씀드립니다. 자동차와 ICT가 융합을 해요. 그죠? 자동차와 ICT가 융합해서 전기차, 수소차,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동하는 거 아니라서는 이제 차 안에서 편의를 받는 게 제가 차는 이제 내가 여기 서울에서 대전까지 그냥 가는 거고 가면서 글로리를 그냥 다 보는 거 편하게 그냥 이런 게 자동차지 운전하는 거 아니라는 이게 이제 스마트카예요. 자, 그리고 이게 되려면은 통로 연결되고 자율주행 기술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마트카죠. 스마트카는 5G하고 AI 아니겠어요? 그래서 통신 연결성하고 자율주행 기술이 합쳐져서 통신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AI하고 로봇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들이 다 통합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개화하고 있죠. 자동차하고 스마트폰하고 합쳐져서 그죠? 그래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 보면은 안드로이드 기기하고 차량을 연결해서 음성 명령을 수행하죠. 혹시 애플 카플레이 사용해 보셨나요? 애플의 카플레이는 애플 아이폰을 콘솔에다가 연결을 하면 그 콘솔의 내비가 애플게 돼요. 애플이 콘솔을 장악을 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예 그냥 현대가 없어지고 애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이 되고 이런 이제 카플레이 같은 자체가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는데 지금 끼워서 그래야 되는데 앞으로는 애플카, 구글카 막 이제 이런 개념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차와는 좀 다른 이런 것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차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하는 이유가 교통사고를 좀 줄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일을 줄이자. 그래서 BMW, 벤츠 같은 이제 이런 계열하고 구글, 테슬라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죠. 자율주행차 놓고. 근데 문제가 많아요. 아직 되긴 어려워요. 과거에는 차량 제조사가 차량 제작의 전유물이었는데 지금은 ICT 기업이 대량으로 들어가죠. 그죠? 컴퓨터 기업들이 구글가 개발을 하고 있어요. GPS, 레이더, 360도 카메라, 레이저 스캐너 이런 거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쇼퍼라는 게 있어서 이게 스마트카를 이제 제어를 하고 옮기고 있어요. 아직 위험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현재 가장 앞선두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반자율주행인 오토파일럿 정도 이제 되고 있고요. 오토 스티어, 이제 핸들 자동으로 하고 오토 레인 체인지, 방향 바꿔주는 거 이런 건데 완전한 자율주행은 대형 사고들이 많이 나고 막 이래서 계속 봐줘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신 기술도 받쳐줘야 되고 AI 기술이 굉장히 받쳐줘야 돼. 또 달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꿈의 기술이고
나아가야 할 기술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스마트카의 파급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업무 활용 공간을 봐야 된다. 말씀드렸듯이 글로리 보는 어떤 다양한 콘텐츠 소비를 하고 또 인포테인먼트에서 차에서 게임도 하고 이제 놀고 즐기고 공부도 하고 이러는 거고 차는 이제 그냥 가는 이런 컨셉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도시 자체가 5G하고 AI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뭐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다 박사 되셨어요. ICT를 활용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죠. 그죠? 그리고 ICT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ICT하고 도시 내 인프라를 연결하고 진흥화하고 그래서 교육, 문화, 정보혁신 등 삶의 질을 쭉 끌어올리는 게 이게 스마트 시티예요. 정말 스마트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지만 이게 스마트 시티고 스마트 카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함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왜 본 뜨는 거 잘한다 그랬잖아요. 스마트 네이션, 그래서 스마트는 버추얼 싱가포르라고 있어요. 싱가포르 도시가 작잖아요. 도시 전체를 컴퓨터에 넣어버렸어요. 버추얼 싱가포르. 그래서 싱가포르 전체를 3차원으로 이제 딱 이제 그 가상 세계에 집어넣은 다음에 뭘 하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먼저 했나요? 여기다가. 그 세계에서 도로도 좀 바꿔보고 이렇게 좀 움직여보고 한 다음에 그러고 실제 공사를 해요. 그래서 이 도시 소음 문제가 심한다 어떡하 나무 심어봐요. 이렇게. 버추얼 싱가포르에 실제 스마트 시티 디자인과 추가하는데 활용하는 이런 데 이제 스마트 시티 기술을 활용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나 건설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 시티가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 시티는 스마트 이동차하고도 연결되죠. 스마트 헬스케어하고도 연결되죠. 스마트 빌딩하고도 연결되죠. 스마트 보안하고도 연결되죠. 벌써 스마트 하나, 둘, 셋, 네 개가 스마트 시티에서 언뜻 봐도 나오고 다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이 됐습니다. 이동차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빌딩 관리 그렇고 보안 그렇고 서큐리티 학생도 얼마나 좋아요. CCTV 달고 이렇게 감시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어떤 하부 구조로서 발전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이제 전력 쪽인데 그런 전력 쪽 하시는 분들은 전력을 ICT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제 그 배분을 하고 이걸 통해서 효율적으로 쓴다고 합니다. 사례를 보면은 이제 콜럼버스가 스마트 시티래요. 이게 오하이오 주에 있는 주도인데 자율주행 전기차, 복합운동 시스템 이런 것만 만들어 갖고서 그 대규모로 한다 그러는데 꽤 잘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들 보러 간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하고 IST를 결합한 솔루션을 이제 추구를 하고요. 그래서 통합 데이터 교환 시스템 구축해서 교통수단의 안전성과 이동성, 그래서 대중교통에서 배제되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콜럼버스 시티는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암스테르담 스마트 시티는 세계 3대 성공 사례라고 하는데요. 민간 기업하고 학계하고 시민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이런 프로젝트인데 세계 1대1인지 잘 모르겠는데 암스테르담은 3대 스마트 시티로서 하는 지자체들이 변화가 가네. 그런 노력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경쟁도 붙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래서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보스턴 스마트 시티가 있는데 보스턴도 미국 이제 동쪽에 있는 데잖아요. 여기도 이제 비전 제로 보스턴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고 뭐냐면 교통정보를 주자. 여기 마약도 많고 교통사고 정보를 수집을 해서 맵을 통해서 사고 정보 빈발 지역 정보 보고 운전 습관 보고 주기 분산되는 거 과속되는 거 잘 해서 주민 습관을 고치고 해서 교통사고로 20명 사망 매년 200명의 중상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걸 줄였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교통사고 제어를 해서 이런 분야도 굉장히 이제 정부 행정 쪽에서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죠, 선생님. 예, 교수님. 5분 만에 들어가는데 구분을 하셨네. 혹시 질문 있나요, 학생 중에? 예. 질문 있는 학생 있으면 채팅창에도 질문이 안 올라온 상황이고 질문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를 질까요? 그럼
제 이메일을 공유를 해서 예. 저한테 이제 메일로 여쭤봐도 좋고요. 얼마든지 괜찮으니까 예, 지금 막 이제 그 강연 들어서 이제 정리가 안 되셨을 테니까 자료도 한번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예. 이한용 교수님 마무리해 주시죠. 예, 지금 뭐 하여간 그 많은 시간 들여서 현실감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풍부한 상상력이 다양한 서비스 사례들로 이어지는,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AI하고 이제 오지랖 통신 흐름 속에 그것을 여러분이 앞으로 경험하고 미래에 어떤 진로서 나아갈 거니까 그 보내주신 자료가 굉장히 충실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올리게 되면 다시 한번 스스로가 리뷰를 해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여간 모두 수고하셨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51분이니까 4시에 다시 우리 만나기로 하고요. 김현석 교수님 고생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나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소리 때문에 죄송했습니다.